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마시는 좋은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부세 폭탄이 떨어졌죠? 그래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세금으로 부동산을 좀 잡겠다라는 뭐 취지인 것 같죠. 하지만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본질을 좀 제대로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 1억 내지 2억. 무섭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1년에 종합부동산세를 1억 이 정도 납부를 하겠습니까? 분명히 종합부동산세는 무섭다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종부세 1억, 2억을 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종합부동산세 1억 정도를 납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까? 그래요. 실제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주변 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종합부동산세 1억 정도 납부하는 분들 많지가 않죠. 또한 몇 천만 원 정도 납부하는 분들도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보통 사람들 입장이라면 재산세, 종부세를 납부한다 하더라도요. 그냥 보통 몇십만 원에서 뭐 몇백만 원 단위 요 정도 대부분이 납부한다는 얘기겠죠. 실제적으로 국토부에서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해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전국 공시가격 구간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입니다. 뭐 1억 원 이하부터 해서 뭐 30억 원 초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6억 원 이하의 공동주택이 92.1%를 차지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9억 이하는요. 무려 96.3%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전국에 대한 공시가격이죠. 그렇다면 서울에 대한 공시가격 공동주택 분포 현황인데 요 표를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9억 이하가 8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실제적으로 재산세니 종합부동산세가 뭐 폭탄이니 뭐니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도 실제적으로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겠죠. 다만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인데요. 요 맨 끝에 있는 노란색 박스에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즉 상승률이 무려 19%나 상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역별로 본다면 서울이 19.91%, 부산이 19.67%, 세종시가 70.68%로 이렇게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요. 지방세법을 개정을 했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실제적으로 부산 북구에 있는 84제곱미터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2억 7,200만 원에서 3억 1,300만 원으로 15.1%가 상승했고 인천 서구의 아파트는 4억 2천에서 5억 6천으로 무려 33.3%나 상승했고요. 서울 관악구의 어떤 아파트는 4억 9천7백만 원에서 5억 9천2백만 원으로 19.1%가 상승하였지만 막상 2021년 재산세는 보시는 화면처럼 14.5%, 8.6%, 10.4%가 오히려 6억 이하인 경우에는 이렇게 재산세 자체가 떨어져서 즉 금액이 떨어진 금액으로 납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론에서나 방송에서는 왜 이리 종부세에 대해서 난리일까요? 그것은 서울의 고가 아파트, 뭐 나는 1가구 1주택이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는데 그 아파트가 고가 아파트다. 예를 든다면 용산구 한남더힐 235제곱미터는요. 3,977만 원에서 이제 종부세를 5,834만 원 납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초구 반포자의 84제곱미터는요. 1,163만 원에서 1,928만 원. 많이 올랐죠. 여기에 노원구 84제곱미터와 마포구 59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 2주택자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670만 원에서 무려 1,800만 원으로 거의 뭐 3배 가까이가 증가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무섭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거겠죠. 또한 강남에 2채 이상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뭐 억대기 이상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보는 점은 그래요, 이제. 이처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르면 문제는 재산세, 종부세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를 좀 더 자세히 공동주택 공시가격 활용이 우리 생활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본다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에 요거 반영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요게 무섭죠. 재산세야 특례세율을 좀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부분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 요 부분이 결론적으로 올라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9%가 올랐다. 그러면 상속 및 증여세가 그냥 단순하게 계산한다면 많이 오른 거잖아요. 요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두 번째로 본다면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판단 기준 등등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지방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게 딱 기준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인데 요 기준이 딱 올라갔어. 그러면 수급을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판단 기준 그 기준에 간들간들한 사람 입장이라면 요 부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본다면 개발 부담금이나 기반 시설 부담금,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 이런 부분들까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 본다면 보상이나 담보나 경매 등등 감정평가 금액 자체도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본다면 국민주택 채권 매입 기준이에요. 우리가 뭐 부동산 취득할 때 뭐 채권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채권이 국민주택 채권인데 요거도 다 오른다는 얘기고요. 국공유재산 대부분 및 사용료도 오른다는 얘기고 도로 점용료, 산정 기준도 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뭐 건강보험료도 상승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물론 정부는 이에 대해서 즉 건강보험료 상승분에 대해서 재산공제를 500만 원 추가 확대하는 등 보험료 감면 제도화를 검토하겠다고는 하지만 결국 건강보험료도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더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세금 무서워서 내가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일 걱정은 1가구 1주택자가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이사 가고자 하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사 가고자 하는 집들도 다 올라갔기 때문이죠.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뭐 광역시든 지방이든 전국 아파트 가격이 뭐 구석구석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이러니 국민들 입장에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또한 다주택자 입장은 더 심각하죠. 집을 팔자니 양도소득세로 뭐 탈탈 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집을 함부로 팔 수도 없어요. 여기에 다주택자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도 중과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취득세도 이제 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지고 있는데도 다주택자가 집을 보유하는 거 요거 자체만 가지고도 종합부동산을 중과세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난감할 뿐이겠죠. 결국 다주택자들이나 서울의 고가 아파트 실거주라는 1주택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것은 버티는 거 또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거 그리고 전세금이나 월세금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하겠죠. 전세금이나 월세금을 올려받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받은 금액 아니면 월세로 전환하는 금액을 가지고 결국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금 때문에 힘들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 월세금 때문에 힘들고 결국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면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공시가격이 이처럼 많이 상승하면 나는 집이 없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집이 없지만 다른 사람이 집에 거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집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세금을 많이 내야 돼. 그러면 결국 전세금이나 월세금 올려받아. 그럼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납부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게 다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정부는 재산세 들어오죠. 종합부동산세 들어오죠. 도저히 종부세 때문에 못 살겠다. 집을 팔았어. 팔면 양도소득세가 들어오죠.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결론적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결국 이것이 본질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앞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재산세나 종부세 뒤에 숨어있는 다양한 세금들이 이렇게 오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보고 또 시간이 지나고 겪어보면 실제적으로 서민들 입장에서는 강남에 있는 다주택자, 서울에 있는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폭탄보다는 실제 우리 피부에 직접 와닿는 이러한 부분들이 더 무섭다는 얘기겠죠. 요게 본질이지 않을까요? 이상까지 배정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